ها به منظور بررسی محموله و اسناد و مدارک به آبهای سرزمین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منتقل شده است.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태진 앵커, 오늘이면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 벌써 8주차, 하루 전인가 알고 계신가요? 진짜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시작하면서 6주 안에 이 군사작전 끝내겠다라고 공언했었는데 벌써 그 기한을 한참 넘겼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앞서 보신 대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이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는데 뉴욕 증시 특히 슬금슬금 계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어찌된 일인지 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뉴스헌터스 팀의 이현식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됐나 몰랐는데 벌써 2달이 됐더라고요. 2월 28일 날 시작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4주에서 6주 군사작전으로 끝낸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6주 후에는 그러면 이제 다른 전쟁 이외의 소식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2월 28일이니까 4월 28일 돼야 2달인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26년 달력을 놓고 보니까 이번 주말이면 8주가 꽉 찹니다. 그리고 이제 9주 차로 넘어가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끝날 것 같다가도 안 끝나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한 발 떨어져서 최근에 시장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신기한 게 미국과 이란이 서로 화물선 납포하고 유조선 공격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도 증시는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번 주가 지금 오늘은 뉴욕 증시가 살짝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본 뉴욕 증시 마감에서 S&P 500 지수와 또 나스닥 종합 지수가 둘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요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면 전쟁 속보부터 보고 그다음에 뉴욕 증시 어떻게 됐나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에 열리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하는데 밤사이에 이란 해군이 그 선박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납포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 뉴욕 증시 망했을 거고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한 거예요.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둘 다 거의 같은 모양을 보입니다. 지금 이제 S&P 500 지수 그래프를 보고 계시고요. 3월 30일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로 그래프를 지금 전환을 했는데 모양이 거의 똑같죠. 같은 그래프인 줄 알았어요. 그 숫자 대역만 빼고 보면 거의 모양이 같은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전쟁 직후부터 우리 경제, 우리 증시는 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뉴욕 증시는 의외로 별로 타격을 안 받았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4월 들어서는 이게 심지어 확 올라가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래프였어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4월 전까지는 사실 오히려 우리 증시가 좀 괜찮고 미국이 좀 주춤하는 모양새도 있었는데 저 3월 30일쯤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뉴욕 증시 참여자들, 큰 손들은 대충 리스크 계산이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력이 됐던 게 뭘까를 한번 짚어볼 만한 그래프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역시 3월 30일을 저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오르는 양상을 보여요. 이게 무슨 지수입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주가를 종합한 지수인데 3월 30일 전과 후의 모양이 아까 그 종합 지수와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3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훨씬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좀 뭐 AI 영향도 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AI에 많이 쓰이니까 이제 저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국제 유가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밤사이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가 인텔이 원래는 CPU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 AI 붐에 밀려서 네.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밤사이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밝히면서 오히려 또 그 시간에 거래해서 20% 이상 주가가 오르는 기업을 토하기도 하고 지금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증시랑 비슷하네요.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밤사이 지내서 아침에 네. 그 마감된 뉴욕 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도 좀 궁금한데 안정세를 보이고 있나요? 국제 유가도 그래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앞에 보여드린 그 주식 관련 그래프, 뉴욕 증시 관련 그래프와 함께 우상향을 하는데 네. 국제 유가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게 좋지가 않죠. 네. 유가가 비싸진다는 거라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번 주에 이제 21일부터 꾸준히 계속 저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초반의 영상에서 미국과 이란이 그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화물선을 납포하는 네. 그런 양상이 이제 국제 유가 그래프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는 여전히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네. 뉴욕 증시만큼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최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특이한 것이 유가와 증시 지수의 약간의 괴리랄까? 네. 그런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눈에 띄죠. 네. 그 앞서서도 봤지만 이란도 이 선박을 납포하는 걸 공개를 했고 네. 미국도 딱 똑같이 또 영상 공개로 맞섰습니다. 네. 요거 약간 둘이 좀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이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하루 차이를 두고 미군이 이번에는 또 미국 국방부, 지금 이제 전쟁부라고 부르는 그 자기네 트위터, 지금 요새 이름으로 X에다가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17초 분량인데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헬기를 타고 그 미 해군 특수부대가 유조선에 내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유조선을 납포를 하는 영상이에요. 저 유조선은 그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던 마제스틱 X라는 이름의 배고요. 저 작전이 지금 벌어지는 해역은 이란의 바로 앞은 아니고요. 네. 인도 쪽으로 많이 나간 바다라고 미국 국방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란은 네. 자기네 바로 앞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고 있지만 네. 미국은 거기서 훨씬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란 배가 밖으로 멀리 나간 바다에서 지금 이란을 드나드는 배들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약간 직접적인 충돌은 좀 피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수 있겠네요. 호르무즈 해협 안에 미군 군함들이 많이 들어가면 네. 아무래도 드론이라든가 기뢰라든가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피해가 없이 이란의 물류를 차단하는 작전을 하기 위해서 미군은 한 발 지금 빠진 상태로 저지선을 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두 분 지금 보시면 이란이 공개한 화면과 미국이 공개한 화면 중에 어느 쪽이 더 잘 찍은 것 같다고 느끼시는지요? 저는 이란이요. 이란. 네. 저는 약간 둘이 네. 작정하고 찍었나? 둘 다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요. 둘 다 잘 작정을 좀 찍었나요?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도 네. 이란 쪽이 좀 더 작정하고 찍은 느낌이 네. 있습니다. 막 이렇게 뒤에서 카메라 따라가면서 뭔가 예, 앞에 올라간 영화처럼. 병사가 뒤에 올라온 병사를 가깝게 그 영상으로 잡을 수 있게 네. 미리 세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은 납포 자체를 통한 그 효과도 있지만 요런 앵글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영상을 공개해서 그 기대하는 어떤 국제정치적 효과 같은 게 있다. 아. 미디어를 통한 전쟁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진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씬도 미리 달라지면서 납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찍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그런 생각이 정도더라고요. 들 정도로 좀 연출이 들어갔죠. 정말 찍으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양측이 바다에서 싸우고 있으면 세계적으로 석유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에서 내놓은 유가 전망이 지금 굉장히 많이 국제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주에 그 휴전 협정이 타결이 돼서 아예 협정을 못했지만 타결이 됐더라도 6월 말이나 되어야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물류가 정상화가 될 텐데 네. 그럴 경우 2분기 평균 국제 유가는 한 110달러 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볼 때 8, 9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태가 다 해결이 되어도 4, 5, 6월 2분기의 브렌트 유가 평균은 110달러까지 한 10달러 이상 올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원유와 또 각종 석유 제품에 한 9억 배럴 정도 공급 결손이 생겼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사태가 2달 이상 지속이 되면 그 결손의 양이 190억 배럴까지 늘 수가 있고 그러면 2분기 평균 국제 유가는 13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예상을 지금 시티가 네. 내놨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네. 미국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미국 소비자 기름값에 되게 예민한데 이게 결국은 유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주식은
안 좋기 마련인데 네. 그래서 더더욱 요즘 벌어지는 주식이 따로 노는 이런 현상이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뉴노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이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단 네. 아까 보여드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미국 내의 AI와 관련된 하드웨어 투자는 네. 국제 유가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투자가들이 보는 것 같아요. 상관없이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데 미국에서 발전 연료로 가장 중요한 것은 LNG거든요. 천연가스. 근데 미국은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남아서 수출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돌리고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를 사다 넣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AI와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증시는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뉴욕 증시 참여자들이 저점 매수로 승리한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년만 따져봐도 네. 코로나19 발생, 그다음에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네. 또 지난해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증시가 망할 것처럼 처음에는 빠졌지만 그때 야수의 심장으로 뛰어든 사람들은 네.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충 리스크 계산을 해보면 네. 가격을 반영해서 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뉴욕 증시 지수는 전 세계에서 지금 뉴욕 증시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보는 어떤 집단 지성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얘기를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투자가들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가 그 깨질 만큼 그 지나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데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미국의 의중에 가깝게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현재 주가에 투영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학습 효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보니까. 뭐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그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1970년대 또 석유 파동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사태가 그때랑 비교하면 작다고 할 수 없는데 네. 국제 유가는 좀 덜 튀어오르는 느낌도 들거든요. 일단 1970년대의 오일 쇼크는 우리나라도 당시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네. 역사적이었죠, 그거는. 네, 그때는 뭐 서너 배씩 유가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산유국이 아니던 나라들도 많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보여줬고요.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네. 사실은 세계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된 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미국, 사우디와 함께 세계 최상위 산유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나라가 왕창 시장에서 빠진다고 하니 예측을 못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당황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 후에 이제 그걸 금융적으로 해지를 한다든가 대체 공급원을 구한다든가 하는 노하우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빨리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전 세계에 이미 나가 있는 원유로 아직 좀 버티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원유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구체적으로 휘발유, 네네. 석유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네. 항공유 이런 식의 제품 공급은 훨씬 더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또 지역별로 어떤 나라는 뭐는 괜찮지만 없어서 그 업종이 안 돌아가는데도 이제 네. 문제 생겨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로 보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실물 경제는 훨씬 더 큰 타격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그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아직 증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신중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봉투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네. 이런 일이 본격화되면 증시는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또 대폭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리스크라고 한다면 네. 이란은 그러면은 무엇을 잃고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거의 50년 가까이 제재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자유롭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란이 석유를 팔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팔 수 있다면,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 외에는 대체 경로가 없죠. 네. 근데 지금 수출을 할 수 있는 바닷길을 미국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루에 한 4억 달러 정도의 원유 수출 그 수익금이 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재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네. 또 하나는 이란이 지금 생산하는 원유는
기본적으로 하르그 섬의 수출 터미널에 모아서 보내야 되는데 하르그 섬의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유정에서 더 원유를 뽑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란산 원유는 찐득한 아스팔트 같은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뽑지 않으면 안에서 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경우는 앞으로 사실은 더 장기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